나한테 주차권 하나 주기 전에 너희가 사람을 보는 눈부터 배워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의 대형 백화점 주차장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트럭은 오래된 엔진 소리를 내며 구석 자리에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삐걱 열리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 한 명이 내렸습니다. 그는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고 어깨에는 빗방울이 반짝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만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누구도 그가 바로 이 백화점의 창립자이자 현 회장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만수는 주차권을 받기 위해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트럭 열쇠와 작은 우산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데스크 앞에는 젊은 여직원 2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한 명은 손톱을 바라보며 하품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 화면을 훑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주차권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박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직원 윤세라는 무심하게 고개를 들어 그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손님, VIP 서비스 확인되셔야 무료 주차권 나가요. 말투는 예의가 있었지만 눈빛은 노골적인 무시로 가득했습니다. 박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손에 쥔 열쇠를 굴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VIP만 가능한 건가요? 잠깐 들른 건데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직원들은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나영이라는 다른 직원이 곁에서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트럭 타고 오셨으면 VIP는 아니겠죠. 그 말이 들렸는지 박만수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윤세라가 비웃듯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은 아무나 백화점 들어오네. 그 말에 정나영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만수는 트럭으로 돌아가면서 고개를 들어 백화점 로고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번쩍이는 그 로고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사람들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모습만 보는구나. 그래, 내가 만든 이곳이 이렇게 변했구나. 트럭의 시동이 다시 걸렸습니다. 낡은 엔진이 낮게 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박만수의 뒷모습은 조용히 젖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손님이 아닌 회장으로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백화점 본사 건물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몇몇 임원들이 커피를 손에 들고 서류를 훑고 있었어요. 최 비서가 들어오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찍으신 영상입니다. 짧은 말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여직원 둘이 손님을 무시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노인이 회장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 비서의 표정은 너무도 단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직접 방문하신답니다. 한 임원이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설마 그 복장으로요? 예, 트럭 그대로입니다. 본사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번 일을 단순한 고객 민원으로 생각했지만 최 비서는 이미 박만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경고가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그리고 USB를 회장실로 가져갔습니다.
박만수는 홀로 조용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직원들의 얼굴이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간다. 준비해 두게. 다음 날 아침 백화점 내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임원들이 매장을 돌며 직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매니저들이 연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윤세라와 정나영은 어제의 일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정나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노인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에이 설마 그냥 손님이지. 하지만 주차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관리팀장이 직접 내려와 직원들에게 인사를 반복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본사 차량이 한 대, 또 한 대 들어왔고 사람들은 서로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본사 점검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동선 확인 중입니다. 윤세라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이 온다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말들이 스쳐갔습니다. 비웃음, 경멸, 그리고 무시. 그 모든 게 CCTV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나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야 규정대로 했잖아. 하지만 말끝은 떨렸습니다. 그날 백화점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자 트럭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트럭이 천천히 주차장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빗방울이 흩날렸고 모든 시선이 그 트럭에 쏠렸습니다. 트럭 뒤에는 검은 세단 2대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나영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진짜야 그분이야. 트럭에서 내린 노인은 어제와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낡은 장화, 그리고 고요한 눈빛. 그의 뒤로 정장을 입은 비서들과 경호팀이 따랐습니다. 백화점의 모든 직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배인은 급히 달려와 허리를 숙였지만 박만수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윤세라와 정나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회 회장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차권을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주차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트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최 비서가 본사 무전을 통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 직원, 고객 응대 태도 확인 시작. 직원들은 허둥대며 정렬했습니다. 박만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로비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백화점 정관 방송이 울렸습니다. 회장님께서 현장 점검 중이십니다. 모든 직원은 고객 응대 위치로 복귀 바랍니다. 매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만수는 느릿하게 걸으며 매장마다 직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1층 중앙홀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박만수는 조용히 백화점 로고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이곳을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겉만 번지르르 하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층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나영은 손을 떨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만수는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그게 진짜 서비스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게시판에는 붉은색 인사공지가 붙었습니다. 고객 응대 불량자 징계 및 재교육 명단. 가장 위에는 윤세라와 정나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박만수는 교육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직접 단상에 올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돈보다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사라지고 규정만 남았더군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세라와 정나영은 해고 대신 현장 자원봉사 교육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청소, 고객 안내, 택배 보조 등 기본 업무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들의 눈빛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고객이 불편하지 않게 돕는 일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만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미소가 비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몇 주 뒤 백화점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고객이 나타나면 먼저 다가갔고 인사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라와 정나영은 복귀 첫날 긴장된 얼굴로 주차장에 섰습니다. 그때 한 대의 낡은 트럭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박만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달려가 문을 열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편히 둘러보세요. 그들의 목소리엔 떨림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주차권 안 물어봐도 되겠군요. 윤세라와 정나영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이 진짜 직원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백화점 내부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객들은 이곳을 사람 냄새나는 백화점이라 불렀습니다. 박만수의 낡은 트럭은 주차장 구석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나 그 트럭을 보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어느 날 또 한 대의 트럭이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낯선 노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달려가 우산을 씌워드렸습니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웃었습니다.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보네요. 직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겉보다 마음이 먼저라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백화점 입구 벽면에는 큼지막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창립자 박만수. 윤세라와 정나영은 그 문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예전의 실수는 부끄러웠지만 그 덕분에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 순간 트럭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 아래 백화점의 진짜 VIP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